하지만 제대로 알아보면 옥수수가 참 고마운 농산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지가 100년이 안 됐는데 그 1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조금 배가 춥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만들어 놓고 이런 쓰레기 같은 친환경 하겠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옥수수에 관하여 역사를 좀 알아보고 옥수수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가 뭐냐? 옥수수는 뭐냐 했을 때 이게 3대 작물입니다. 3대 작물에 뭐가 있냐면은 쌀이 있고요, 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쌀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쌀은 어디의 주식이죠? 동양. 네, 동양의 주식이고, 그 다음에 밀은 서양의 주식인데, 옥수수는 어디서 난 거냐 했을 때 이 옥수수는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에서 건너온 3대 작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신대륙에서 넘어온 옥수수가 3대 작물이 되었는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옥수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옥수수가 세계의 배고픔을 해결해줬다. 스텔라 보면은 네. 그렇죠. 인터스텔라 보면은 옥수수가 나오고,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영화에서 옥수수 밭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만큼 이 옥수수는 뭐예요? 우리 일상에 굉장히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해결을 했냐? 어떤 것 때문에 세계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냐? 첫 번째는 이게 생산성이 좋습니다. 생산성이 좋아요. 무슨 생산성이 좋냐면은 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이게 재배를 해줘야 벼를 심어서 벼가 나오는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 기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로 되고요. 벼하고 비교하면 벼는 6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또 무엇이냐면은 단위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면 옥수수가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 거죠. 1헥타르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통계는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밀 같은 경우에는 3.5톤이 나옵니다. 3,500kg가 나오는데 여기 옥수수는 5.8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통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왜곡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위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면적이라면 옥수수를 심는 게 되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가공이 안 들어갑니다. 벼나 밀 같은 경우는 뭘 해야지 먹죠? 도정을 해야 되죠. 껍질을 까서 아니면은 가루로 낸다든지 껍질을 깐다든지 그런 1차의 가공이 필요한데 옥수수는 어떻게 됩니까? 쪄서 먹거나 아니면 구워 먹거나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곡식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세계의 곡식 생산량의 40%를 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옥수수냐라고 했을 때 옥수수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탕수수입니다. 설탕이죠. 그래서 설탕과 옥수수가 재배가 되면서 우리에게 기아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산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내전이 있거나
독재가 심하거나 아니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지 세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옥수수와 설탕이 생기면서 우리는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라 비만과 당뇨에 관한 그런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비만이나 당뇨를 신경 써야 될 만큼 이렇게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세계의 배고픔이 언제 해결이 됐냐 했을 때 거의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는 한 지금 100년이 채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냐? 네, 배고픔을 잊은 시대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 없으니까 이제 무엇이 많아지냐? 불평과 불만의 시대입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냐? 배고픔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으면 만족합니까? 먹고 살기만 해도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왜 나는 쟤보다 못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뭐 하기 바빴어요? 먹고 살기 바빴다. 그게 해결이 된 게 언제부터다? 거의 1950년대쯤이다. 우리가 6.25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세계도 그렇게 풍족하게 산 거는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먹고 살기가 좋아졌냐? 전반적으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좋아졌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냐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는 이 옥수수는 언제 들여왔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대륙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럼 이 신대륙이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1492년 누구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어디로 왔을까요? 누구 나라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부터 어디로 퍼졌냐면은 맨 처음에 이게 베네치아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상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상업의 중심지였답니다. 이 상업의 중심이 나중에 조금씩 옮겨가면서 다른 쪽으로 가긴 하지만 이 상업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네치아에 있었고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한 거는 베네치아고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는 프랑스입니다. 지금도 프랑스가 옥수수를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스페인 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주식이 무엇이라고 했죠? 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페인에서 밀 같은 게 왔는데 그게 옥수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제 터키 지금 튀르키예 라고 하는 터키로 넘어갔죠. 터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프랑스 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면서 얘네는 뭐라고 합니까? 터키 밀이라고 해요. 터키 밀 이렇게 불려가면서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스페인이 어디도 갑니까? 명나라도 가고요. 또 일본은 어느 나라가 갔어요? 포르투갈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넘어가냐면은 1590년대에 명나라에 가고 여기는 1597년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는 게 1600년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600년대 돼서 옥수수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세계의 모든 기아가 이때부터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게 1900년대에 와가지고 1900년대에 와서 해결이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옥수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뭐만 얘기를 해드렸죠? 장점만 이야기해드렸죠. 단점이 있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지력의 소모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땅에서 기를 빨아먹는데 옥수수를 한번 딱 심고 나면은 그 땅은 거의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죠. 그냥 지력의 소모가 아니라 어떤 지력의 소모냐? 엄청난. 거의 무슨 메뚜기 떼가 쓸고 가듯이 옥수수를 한번 심으면 그 땅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힘드냐? 연작이라고 해가지고, 연작이 뭡니까? 연작은 올해 심고 내년에 심고 이게 연작이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면은 또 연작이 아닌 게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을 써야 되는데 한 번 썼어요. 그 다음에는 못 쓴단 말이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죠? 옥수수를 심지 말고 다른 걸 심는 거가 있죠. 한 번 더 심는 걸 윤작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똑같은 걸로 심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곡물이 있냐? 있습니다. 유일하게 심을 수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한 번 심고 콩을 한 번 심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옥수수를 심어내는데 콩을 심는다는 게 생산성이 높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대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옥수수를 키웠냐 했을 때 세 자매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에서는 이렇게 키웠던 거야.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겁니다. 어떻게 심는 거냐면 처음에 옥수수를 심습니다. 옥수수를 심은 다음에 이게 13cm가 자라면 옥수수대가 13cm가 딱 자라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콩을 심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그리고 콩을 심고 2에서 3주가 지나면 여기다가 호박을 심습니다. 자, 왜 세 자매라고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를 같이 심는 거죠. 자, 이렇게 심으면은 요 옥수수가 질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이 콩이랑 호박이 그 질소를 딱 잡아주면서 이제 땅을 황폐하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 인디언의 지혜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잉카, 아즈텍이 무엇을 주식으로 하게 됩니까?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얘네들은 종교가 발달합니다. 종교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지 않아? 기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종교는 발달하는데 기술은 발달하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되게 원시적인 삶을.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오면은 물론 패스트 때문에 죽긴 하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자매 농법을 하면서 이 세자매 농법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안 좋았어요. 뭐보다 안 좋아지냐면은 쌀이나 밀보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긴 알겠지만 이 농법을 쓰지 않는 거죠. 이 장점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공산권 국가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공산권 국가는 공산당이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옥수수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 그 다음에 중공, 북한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강냉이를 심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강냉이. 옥수수를 엄청나게 심어댑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지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첫 해에는 엄청나게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뭐가 안 되면 이 지력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쌀과 밀보다 안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 성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단기 성과는 좋은데 뭐가 안 돼요? 단기로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들이 조금 버티다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결국 자본주의에게 진 게 옥수수 때문에. 옥수수 가지고 땅이 다 황폐화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는 거야.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지었다가 여기가 지력이 다 소모가 되면 저기다 지었다가 저기가 소모되면 또 저기다 지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땅이 다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심어도 생산성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지금 우리 넘쳐나잖아요. 옥수수가 어떻게 쓰입니까? 엄청나게 쓰인단 말이지. 이게 해결을 했냐?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인 거죠. 뭐가 되게 필요한 거냐면은 땅의 질소를 옥수수가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제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질소 비료를
땅에다가 계속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질소라는 게 이렇게 비료로서 존재하려면은 이게 암모니아도 있어야 됩니다. 질산염이죠. 그런데 이 질소를 어디서 만들어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만들어낸 게 독일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볼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근대사에서 독일이 한 번도 패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되게 패권을 위협했던 거는 사실이지. 그럼 얘네가 무슨 기술로 패권을 위협했냐 했을 때 화학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원을 통해서 자국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는데 얘네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항해했다라는 그런 역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얘네는 화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네가 어디까지 화학이 발전하냐 하면은 액화 석유를 만듭니다. 석유가 안 나니까 석탄이나 뭐 이런 데서 추출해가지고 액화 석유를 만들어내는데 이 정도까지 화학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화학 덕분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세계 1차와 2차 대전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학이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1908년에 하버라는 사람이 하버 보호시법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공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질소가 있죠. 공기 중에 질소는 몇 프로입니까? 네, 70에서 80%가 질소죠. 이 질소를 질산염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하버 보호시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190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대전의 승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영국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이 지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독일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질소가 공기 중에 있는 70에서 80%에 있는 질소가 비료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옥수수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질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질소가 다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 뭐가 생기냐? 콘벨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콘벨트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거의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곳이 콘벨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3배 되는 곳에다가 옥수수를 심어 놓으니까 애들이 옥수수 밭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와? 옥수수 밭을 배경으로 하는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옥수수 밭에서 애들이 들어가면 실종이 되고 죽어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공포 영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옥수수 밭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 영화가 나오면서 뭘 만들어? 옥수수 밭에 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옥수수 밭의 영화가 나오는 거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옥수수 밭이라고. 그 옥수수가 이렇게 잘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옥수수가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옥수수가 뭐 합니까? 세계의 기아를 거의 해결을 해줬다고. 그냥 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옥수수는 어떻게 쓰입니까? 사람이 먹는 옥수수도 있지만 이제 뭘로 쓰여? 다양하게 쓰인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사료. 먹어요. 소, 돼지, 닭, 생선. 이런 거에 다 사료를 뭘로 만들어요? 옥수수로 만든단 말이야. 자, 1kg를 만들려면 얘네들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는 사료를 몇 킬로를 먹어야 되냐면은 5.5kg를 먹어야 되고요. 돼지는 3.5kg, 닭은 2kg 정도, 2kg 정도, 생선은 1.2kg 정도 먹는 거죠. 자, 뭐가 제일 비싸요? 이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소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돼지고, 그 다음에 닭이고, 그 다음 생선입니다. 그래서 1kg당 사료값이 많이 드는 거지. 우리가 옥수수의 탄수화물도 먹지만은 단백질도 다 뭘로 이루어진 거다? 결국에는 옥수수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쓰이는 것 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친환경 플라스틱 그러면 뭐 해요? 옥수수로 만든다. 친환경 플라스틱. 자, 그 다음에 또 친환경 또 뭐가 있어요? 에탄올. 친환경 연료를 만든다 이거지. 친환경.
자, 뭘로 만드니까 친환경이야? 옥수수로 만드니까 친환경인데 옥수수는 결국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질소. 질소로 만드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7, 80%의 질소로 옥수수를 만들고 옥수수로 플라스틱과 에탄올을 만드는 건데 생각해보라고. 이게 친환경이냐? 이미 어디에서 친환경이 아니에요? 공기 중에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친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어디서 친환경인지 모르겠어. 왜? 나는 친환경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 옥수수만 바라봤을 때는 친환경일지 모르지만 이 옥수수가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질소가 질산이 돼야 된다는 거지. 비료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과정 중에 결국 들어가는 건 뭐예요? 화학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화학이잖아, 친환경에서. 자,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은 친환경 플라스틱, 친환경 에탄올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친환경 하면서.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사료가 없어진다고. 사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죠. 자, 우리 뭐 하다가 이제 친환경 하다가 뭐 하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다. 자, 옥수수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의 굶주림을 다 해결해 준 게 뭐예요? 옥수수예요. 근데 이제 뭐 하겠다고? 친환경하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옥수수를 다 이런 데다 쓰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 다시 굶주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지금 우리 생활에 옥수수 안 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음료수에는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설탕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걸리고 비만에 걸리는 이유는 옥수수 때문이고 설탕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짓을 하다가 굶어 죽게 생기는 겁니다. 친환경이 뭐라고요? 친환경이라 써놓고 뭐라고 합니까? 굶어 죽자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옥수수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미국에서 만드니까.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면 옥수수가 참 고마운 농산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지가 100년이 안 됐는데 그 1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조금 배가 춥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이런 쓰레기 같은 친환경 하겠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봤냐? 우리의 배고픔은 과학으로 해결됐지만 또 과학을 너무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옥수수를 통해서 우리 세계의 배고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